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챗 GPT 프롬프트 작성법과 관련해서 강의할 강사 송정원입니다. 혹시 챗 GPT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공부를 할 때에도 사용하고 글을 쓸 때도 사용하고 궁금한 것을 물어볼 때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챗 GPT를 활용해도 어떤 사람은 원하는 답을 쉽게 받고 어떤 사람은 원하는 답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질문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하면 더 좋은 답을 받을 수 있고 질문이 짧거나 애매하면 원하는 답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챗 GPT에게 어떻게 질문하면 좋은 답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챗 GPT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챗 GPT는 질문하면 답을 해주는 똑똑한 인공지능, 즉 AI 비서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도와주는 똑똑한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챗 GPT는요, 우리가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그에 맞는 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질문하는 것이죠. 자,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고요. 공부를 도와주고 글쓰기를 도와줍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공부에 도우미가 되기도 하고 글쓰기에 도우미, 정보 찾기 도우미, 아이디어 도우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도움을 주는 친구에게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아이 바로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 이게 무엇일까?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은요, 챗 GPT에게 하는 질문이나 부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당일치기로 갈 수 있는 여행지 추천해줘 라든지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쉬운 과학 개념 설명해줘. 이런 말들이 모두 프롬프트입니다. 그런데 같은 질문이라도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더 좋은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행 추천해줘 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면 좋은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좋은 프롬프트를 만드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확한 답변을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 작성 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역할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 챗 GPT에게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당신은 여행 전문가입니다. 또는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처럼 말할 수 있죠. 역할을 알려주면 그 역할에 맞는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려고 한다든지 또는 선물을 준비한다 라는 것처럼 현재 상황을 설명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원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싶은지, 무엇을 부탁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말해주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추가 조건을 넣는 겁니다. 답을 어떤 형태로 받고 싶은지 함께 알려주는 것이죠. 이 네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챗 GPT는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번만 연습하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왜 프롬프트가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두 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행 추천해줘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잘못된 질문은 아닙니다. 틀린 질문은 아닌데요. 하지만 어디로 가고 싶은지, 누구와 가는지, 언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챗 GPT도 일반적인 답을 해줄 가능성이 높죠. 이번에는 아래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당일치기로 갈 수 있는 여행지를 추천해줘. 이번에는 훨씬 더 자세하죠. 서울에서 출발하고 하루 동안 다녀올 수 있는 여행지를 찾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챗 GPT도 조건에 맞는 답을 해줄 수 있죠. 자, 이처럼 질문을 자세하게 하면 원하는 답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쉽게 기억한 방법이 있어요. 질문이 자세할수록 답도 자세해진다. 즉, 챗 GPT는요, 질문한 만큼만 답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프롬프트를 만드는 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하는 형식을 함께 말하는 것이죠. 표로 정리해줘, 단계별로 설명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시와 함께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 예시처럼 작성해줘 라고 하면 챗 GPT는 그 예시를 참고해서 비슷한 형태로 답을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는 추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처음 받은 답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질문을 하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줘. 다른 방법도 알려줘. 이렇게 챗 GPT는요, 한 번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어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부담 갖지 말고 계속 질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좋은 질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질문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하려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세요. 면접 질문을 알려주세요. 공부 계획을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내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그에 맞는 답을 얘기해 주죠. 반대로 그냥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쓰면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죠.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물어본다면 간호사 자기소개서 작성해 주세요. 서비스직 면접 질문 알려주세요. 이렇게 조금만 자세하게 말해도 훨씬 도움이 되는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예시 요청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봤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예시를 요청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알려주세요. 이 내용을 표로 예시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실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어렵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용돈을 받으면 일부는 쓰고 일부는 모아두는 것이 저축입니다 라는 예시처럼 이렇게 예시를 함께 들으면 훨씬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챗 GPT를 활용을 하실 때에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더 쉽고 이해하기 좋은 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비밀입니다. 챗 GPT는 여러분의 생각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함께 알려주면 더 정확한 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나는 대학생이고 진로 마케팅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내가 필요한 부분, 내가 발표할 시간은 5분이야. 예산은 10만 원입니다. 대상은 대학생입니다. 이처럼 필요한 정보를 함께 알려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발표 자료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기보다는 대학생 발표이고 발표 시간은 5분입니다.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발표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더 알맞은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챗 GPT는 배경과 조건이 많을수록 더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문할 때 나는 누구인가, 어떤 상황인가, 어떤 조건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알려주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더욱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비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원하는 형식으로 답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같은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형식으로 답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 표로 정리를 해달라, 단계별로 설명해달라, 장단점을 비교해달라 이런 원하는 형식을 함께 말한다면 이해도가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차례대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챗 GPT가 원하는 형식에 맞춰서 답을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그러면 더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는요, 역할을 지정하는 겁니다. 챗 GPT에게 어떤 사람처럼 답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마케팅 전문가로 해줘, 여행 가이드로 해줘, 당신을 선생님으로 해줘 라고 해서 이렇게 역할을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챗 GPT는 그 역할에 맞게 답을 만들어 주죠. 자, 역할을 알려주면 내가 원하는 방식에 가까운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질문을 할 때 필요한 경우 역할도 함께 정해보세요. 아주 작은 차이지만 답의 내용이 더욱 알차고 이해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6번째입니다. 자, 처음에 받은 답이 항상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단순히 질문을 끝내지 마시고 다시 물어봐 주세요.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예시 하나 더 들어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계속 질문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더 정확하고 더 도움이 되는 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의 마무리 비밀은요. 자, 마지막에 감사 인사하기라는 것입니다. 챗 GPT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 인사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답변을 받았을 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자, 감사 인사를 한다고 해서 답변의 품질이 무조건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의 바르게 질문하고 대화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한 실천 팁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구체적일수록 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고요. 질문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알려주면 더욱 알맞은 답을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자, 3번째는요, 질문을 다듬고 연습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질문에서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질문을 조금 바꾸거나 내용을 더 추가하며 다시 물어본다면 훨씬 더 좋은 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챗 GPT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좋은 질문인 프롬프트를 만드는 방법까지 함께 배웠습니다. 좋은 질문은 더 좋은 답변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 6가지의 비밀을 기억하고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로 좋은 질문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챗 GPT와 함께 다양한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